안녕하십니까. 박사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보험 기초이론, 그 강좌를 담당하게 된 정태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보험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 보험을 판매하시는 여러분들, 보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또한 보험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업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건 뭐냐? 바로 보험금과 영업입니다. 즉, 보험금을 영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보험 상품의 특성. 보험 상품은 도대체 어떤 특성 때문에 보험금이라는 것이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지. 두 번째,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같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보험 상품의 특성과 마케팅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험 상품 중에 어떤 특성이 과연 마케팅에 활용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험 상품의 특성이란 보험가입 시에, 즉 보험가입하는 시점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을 때 만족을 느끼는 무형의 상품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제가 신형 휴대폰을 새로 사요. 그러면 신형 휴대폰 어떻습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SNS에 사진 돌리고 이것저것 기능을 많이 활용해서 SNS에 각종 자랑질을 엄청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가입 현재 시점에서 보험가입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테스트해보고 싶고 하다 그래서 테스트해볼 수 있나요? 보험금의 테스트, 보험 상품의 테스트는 뭘까요? 보험금 한번 청구해봐야 되나요? 청구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봐야 될까요? 다쳐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보험 사기가 되니까. 이런 것처럼 보험 상품이라는 것은 보상을 받을 때 만족을 느끼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설계할 때는 보상과 연계한 영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상과 연계한 영업이란 뭐냐? 이거죠. 보험의 최종 목적, 다시 말해서 지급보험금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보험가입의 최종 목적인 지급보험금을 분석해서 맞춤 설계하는 것이 바로 보상과 연계한 영업입니다. 고객님이 보험가입하고 나중에 받게 되는 일, 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을 최종 염두에 두고 영업을 하면 여러분들, 고객님들에게 보험금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만족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과 연계한 영업이란 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최종 보상을 염두에 둔 상품 설계를 해라. 뭐에? 보상에. 두 번째, 이와 더불어서 보상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도움을 줘라.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고객님들이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누굴 찾나요? 교통사고가 납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나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설계사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파는 것에만 집중할 줄 알았지 보상에 대해서 일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주게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은 고객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라 생각하죠. 전문가. 그래서 직업의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 보험을 팔던 분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보험 아줌마.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도 보험 아줌마로 불렸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 아줌마로서 이 보험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보험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보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석해 드릴게요. 정확한 보장 분석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추가계약, 신계약이죠. 즉,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고객들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계약 및 신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고 처리를 경험한 고객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설계사님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급상승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믿음이 커진다라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소개 영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설계사는 보험 파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판 다음에 보상받을 때 이런 역할도 해줘. 그래서 전문가야. 이런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싶지. 보험 파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설계사를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나의 가족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에 이렇게 활용하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종 보상금액, 즉 보험금이죠. 최종 보상금이라는 것이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을 분석해서 상품을 설계하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은 사는 즉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만족도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필요한 금액으로 설계하라.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둘째, 보험금 청구 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말자. 제가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객님들이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설계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설계사 전화할 때 설계사가 아무것도 몰라, 쥐뿔도 몰라. 그렇다면 고객님이 설계사를 신뢰할까요? 소개할까요?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 시 가장 먼저 찾는 설계사, 즉 내가 고객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념하세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걸 보겠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영업에 활용하는 것이냐? 보험금도 영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바로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보험금도 관리하라. 지급받은 보험금도 내가 관리해야 돼요. 왜? 내가 관리해줘야 할 새로운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시죠? SM, YG, JYP. 거기서 성공한 연예인들, 요즘 기획사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자산관리사를 붙여서 그 성공한 연예인들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객님들이 보험금을 받아요. 그 목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 활용하는 것에 우리가 나서서 재산관리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지급받은 보험금도 내가 관리해줘야 할 새로운 자산이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에요. 위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기도 하고 지급받을 수도 있는 보험금이라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내가 반드시 관리해줘야 될 새로운 자산입니다. 즉 생색을 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뭐냐? 내가 가입을 해줬고 나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았으니 이 보험금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처 또는 활용처는 내가 마련해준다. 바로 이런 생색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님께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너 그나마 내 덕에 내가 권유해서 너한테 이런 보험이라도 가입했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라도 보험을 받은 거야. 이걸 생색내지 못하면 고객은 절대 그 고마움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에게 내가 너한테 어떤 도움을 줬다 꼭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받았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님들, 이런 분들은 더 좋죠. 이런 분들에게는 관리할 재산이 새로 생긴 겁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 운용 방법에 대한 조언도 내가 해줘야 돼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S모 생명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죠. 왜? 보험회사가 그 당시에 안 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2018년 9월에 담당 설계사가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 받아줄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 보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보험사가 횡패를 부리는 겁니다.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돈이 6천만 원이에요. 이때 그 6천만 원을 그냥 고객님의 자산으로 남겨놔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건을 의뢰했던 담당 팀장님은 이런 결과를 얻어냅니다.
고객님에게 가서 한 번에 생긴 목돈에 대해 일부분을 일시납 연금으로 받아와요. 왜? 고객님도 노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암에 걸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노후 관리는 필수적이죠. 암에 걸리셨던 분들 새로운 보장성 보험 가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맞는 자산 운용 방법을 내가 알려줘야죠. 반면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귀에 청력이 소실됐습니다. 한쪽 귀에 지급률 25%의 장애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고객님이 저에게 처음에 의뢰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800만 원 예상했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여쭤봤습니다. 800만 원 생기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고객님 저에게 그러십니다. 샤넬백 사고 싶어요. 그때가 한참 샤테크가 유행할 때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받아들인 보험금 800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고객님 샤넬백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8천만 원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고객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샤넬백 10개 사고 싶답니다. 현명한 자산운용 방법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갑자기 목돈이 생긴 고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 갑자기 생긴 목돈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조언하십시오. 고객 주변에는 나 외에도 많은 설계사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주변에 1000명의 설계사가 있습니다. 왜? 제가 지하 15개 강의를 나가면서 알고 있는 설계사가 1000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고객들은 주변에 몇 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을까요? 평균 3명에서 5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보험업계의 손흥민, 유현진.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손흥민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유현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고객들은 기억할까요? 축구도 안 좋아하는데, 야구도 안 좋아하는데 손흥민이 뭐 하는 사람인지, 유현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알 수 있을까요? 잘하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엔 최고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고객은 최고만을 기억합니다. 내가 고객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고객이 알고 있는 설계사 중에 나는 누가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고객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최고, 넘버 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라. 즉 뭐냐? 내가 넘버 원. 내가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선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업계의 손흥민, 유현진이 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영업을 이렇게 했어요. 보험 아줌마로서 항상 보험 가입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나 을. 우리는 언제나 을이었어요. 을. 맨날 갑질당하고 삽니다. 맨날 빚쟁이에요. 채무자. 그런데 우리가 보험금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나도 갑입니다. 채권자, 빚받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당당한 영업이 됩니다. 맨날 내가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살았는데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내 덕에 보험금도 받았고 너 내 덕에 어려운 삶 폈으니 너도 나에게 은혜를 갚아라. 너도 나에게 소개를 해라. 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 처리했던 건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알코올 중독자세요.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위암이 걸려요. 동생이 있습니다. 친동생이 아는 설계사를 통해서 우리 형 좀 살려주세요. 우리 형 보험금 좀 받아주세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성실한 직장인이에요. 애도 셋이나 있어요. 5천만 원 보험금 들어왔는데 다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받아들였어요. 이때 그 동생이 느끼는 입장, 큰 짐을 하나 덜었죠. 돈 있는 짐은 짐도 아니에요. 동생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소개해주신 설계사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죠. 어떻게 갚을까요? 제가 우리 애들 앞으로 보험이라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로 이런 영업이
보험금을 활용한 영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받은 보험금을 운용하는 것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지급받은 보험금을 운용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자. 보험금은 또 다른 나의 영업의 대상입니다. 내가 받아준 보험금, 이제는 나도 영업에 활용해보자. 둘째, 내가 알아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객에게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신뢰와 믿음 배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축구를 안 좋아해도 손흥민을 알아요. 야구를 안 좋아해도 유현진이 뭐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왜? 최고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고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셋째, 전문가가 되게 노력하십시오. 전문가. 우리는 언제까지나 보험 아줌마로 살 수 없습니다. 보험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손흥민, 유현진이 되십시오. 고객은 최고의 전문가에게 보험을 가입하길 원합니다. 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들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때, 사고 나서 보험금 청구할 때 최고의 손해사정사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목돈 주면서 김앤장에 비싼 변호사를 쓰겠습니까? 최고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고 최고가 되면 여러분들이 권하는 비싼 보험도 여러분들을 믿고 보험 가입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걸 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책임 개시, 즉 보험의 말 그대로 기초이론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 보험금을 어떻게 영업에 활용하면 좋으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책임 개시라는 보험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